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커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기업의 인사로 동향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박주군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주제를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인사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앞서서 이미 이제 인사를 진행한 기업들도 이제 각각의 특징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거부터 좀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대기업 인사는 11월 달에 보통 인사를 시작해서 12월 마지막 주에 항상 현대차 그룹 인사로 인사가 마무리되는. 오. 예, 이제 실질적으로 10대 그룹이 다 마무리가 됐죠. 그렇죠. 포스코하고 현대차가 예. 되면서 예. 그래서 네. 인사 사실 마무리되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4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네. 인사를 보면 우선 이 4대 그룹을 보면 네. 이번에도 부회장 승진자는 아예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지난번에 부회장이 사라진다는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아예 부회장 승진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제 현대차 그룹까지 부회장 승진이 없어서 뭐 현대차 그룹 예상을 했었지만 네. 삼성그룹도 없었고 SK그룹도 없었고 오히려 4명의 부회장이 용퇴를 했고 LG그룹도 용퇴만 했지 부회장 없었고 현대차도 없었고 그래서 그 부회장이 없어서 기업들이 역시 경영 위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예측이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세대 교체입니다. 그렇죠. 세대 교체 이슈는 뭐 한 3년 전부터 있었는데 아마 올해가 거의 피크 정도 세대 교체에 네. 세대 교체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너들이 바뀌면서 자신들의 진정 체제 구축을 하는 2가지 효과는 첫 번째는 외부 인력을 들여서 매개 효과 그리고 내부적으로 세대 교체를 통해서 조직 혁신 2가지를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이 2가지 다가 이제 원래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좀 설명드리겠지만 현대차도 마찬가지. 그리고 고관직인 재무통이 여전히 중용되었다. 이게 예측했었던 네네. 내용이죠, 제가. 이번에도 여실히 CF들의 중용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너 경영자의 전진 배치.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는 보통 굉장히 기업이 어려울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너 경영자들이 진두지휘하는 것도 마찬가지, 세대 교체도 마찬가지, CFO의 등도 마찬가지. 그렇죠. 우선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는 그 신규 임원 숫자들이 되게 저는 매년 이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신규 임원 숫자가 삼성전자가 원래 143명입니다. 2017년 이후에 최소입니다. 가장 적은 거예요. 예, 가장 적었습니다. 예, 가장 적었으면 사실은 은퇴는 더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3월달에 임원 수 줄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 줄어 있어서 삼성이 굉장히 지금 전자가 긴축 경영에 들어갔다는 것을 바로메트를 알 수 있고요. 네. SK그룹은 더 심합니다. SK그룹은 82명입니다. 작년에 145명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이네. 네, 거의 43%는 거의 절반. 네. SK그룹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 알 수 있고 삼성전자는 이 143명의 평균 나이가 47.3세인데 SK그룹은 48.5세. 약간 많지만 어쨌든 40대. 어쨌건 50을 안 넘어요. 50을 안 넘겼습니다. 예. 그리고 SK그룹 또 하나 특징은 투자 섹터를 다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주 SK 인원을 20%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SK텔레콤도 팀장급 10% 축소했습니다. 요즘 이 을지로 이쪽에 네. 감원 바람이 상당히 심합니다. 산바람과 함께. 그러네요. 을지로 대기업들이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분위기 안 좋고요. 네네. 그리고 그러면서 CFO들을 전면에 또 내세웠습니다. 예. 그러면 구조조정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LG그룹은 LG그룹도 2022년도에 160명이었는데 요번에 139명밖에 뽑지 않았습니다. 13% 줄었고 신규 임원은 99명에 불과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줄였죠. 예. 그래서 LG그룹도 이제 이러면서 어떤 세대 교체와 함께 진체제 구축의 완료. 이 정도가 전체적으로 가장 큰 특징이고 그러면서 오너들을 다 전면 내세웠죠. 뭐 잘 아실 때 SK그룹이 최태원의 사촌 동생이죠. 예. 최창원 부회장을 일단 수백서 네. 위원장 오셨고 딸 최윤정 씨 나세웠고 롯데 신유열 전무 시켰고 하나그룹 김동선 네.
그 부사장 승진시켰고요. HD 현대 정기선 부회장 승진했고 625 코론 모빌리티도 부회장 승진했고 그러니까 전체적 그룹이 오늘을 다 전면 내세우고 이런 상들이 뜨는 걸 보면 내년에는 굉장히 이제 긴축하면서 드라이브를 걸 그런 태세로 태세 전환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대 교체도 되고 예, 쉽게 말하면 올드맨들을 많이 내보내고 그렇겠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는데 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사장 승진자 거의 없었잖아요, 그죠? 네, 없었죠. 그래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특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올해는 그 아까 세 개 그룹은 굉장히 줄였잖아요. 예. 현대차 그룹은 굉장히 느렸습니다. 아 반대네요. 네, 오.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아, 역시. 현대차가 올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7조, 기아차가 12조, 30조 원을 예, 갔다. 예. 네, 물론 연결 기준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뭐 실적 앞에 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차가 제가 이 시간에 그 지지난 달에 2명을 문포인트로 사장 승진을 했어요. 네. 누구냐면 이규석 사장, 현대모비스 대표로 왔던 예. 그리고 서강현 사장이라고 현대제철 사장 예. 2명을 먼저 승진시켜놓고 요번에 다시 5명을 사장 승진했어요. 정기 그러니까 총 인사죠. 7명을 사장 승진시킨 거예요. 정기 인사로 했으니까. 이번에 사장 승진 임원을 보면 사장이 7명의 이제 사장을 승진시켰고요. 그리고 총 252명을 승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임원으로. 4대 그룹 중에서 가장 많은 승진을 시킨 네. 거죠. 예. 네, 굉장히 보시면 이제 사장 승진자로 예. 브라이언 로버트 그리고 이동석 사장, 김용구, 배영건, 전병구 사장 승진을 5명을 시키고 예. 앞에 이제 2분 포함해서 7명이 된 거죠. 그리고 임원 252명. 그리고 그러니까 임원 252명 중에서 199명은 네. 신규 임원이고 53명은 그러니까 전무로 승진. 올라가거나 네. 부사장 올라가거나 사장 올라가거나 임원 중에서 다시 승진하고. 승진이죠. 그러니까 역대 최대 폭으로 아마 승진을 시켰고 예. 199명 중에서도 신규 임원 중에서 40%를 40대로 중용했습니다. 거의 32%를 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교체 면에서도 다른 타그룹에 비해서 가장 급진적으로 시킨 그러네요. 겁니다. 굉장히 있고 특히 이제 그 이번에 그 인사를 보면 신규 임원 중에서도 역시 그 정의선 회장이 이야기하는 그 방점 지키는 게 스마트 모빌리티, R&D 이쪽에 승진자가 많은 걸 보면 그 정의선 회장의 의중이 바로 드러나는 인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사장 이제 임원 7명이 됐잖아요. 그 이제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네. 방향성을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뭐 어떤 메시지를 저희가 좀 읽을 수 있었을까요? 이번에 저는 사장 승진자들을 보면 굉장히 큰 메시지를 읽어주셨어요. 첫 번째는 정의선 회장이 아버지인 정몽구 명예회장과의 가장 큰 차별하는 부회장 때는 네. 정몽구 회장은 그 2000년 초반부터 현대차를 이끌면서 주구장창 외쳤던 키워드가 품질 경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정몽구 회장 시절의 현대차는 대부분 품질 담당, 생산 담당자들이 대거 임용 그 사장에 많이 올라갔고 중요한 자리에 요직에 배치했었고 네. 또 하나는 현대차는 역대 그 노사 관계가 굉장히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그 첨예한 그룹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노사 관계를 담당하는 자리도 항상 중요한 요직에 부회장 네. 자리에 있는 특징이었는데 네. 정의선 회장이 이제 그 지휘봉을 잡고 나서는 이 두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약해졌어요. 반면에 뭐 우리가 퉁커 브루케라든지 디자인 경영을 해서 맞아요. 디자인 사장이 경영을 한다든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현대차 대표를 맡고 있는 정 대표처럼 그 제네시스를 가지고 대표가 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디자인 이쪽으로 굉장히 이제 요직에 앉히는 인사를 주로 했는데 네. 이번에 방향이 완전히 순회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사장된 분 중에 첫 번째 분이 브라이언 라프트 네. 사장인데 이분의 그 공식 직함은 글로벌 칩 세이프티 퀄리티 오피서예요. 그러니까 생소한데 GCOO예요. 그러니까 OO. 품질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품질 쪽을 다시 등용을 찍겠다는 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2020년에 마지막으로 품질 담당 사장
품질 담당의 사장 자리가 딱 한 자리 있었는데 2020년 마지막이었어요. 그 누구였냐면은 이원희 사장이라고. 예. 예, 이분이 기억합니다. 품질 담당 사장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 뒤로는 품질하고 세이프티 쪽에 사장 자리가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3년 만에 이 포지션에 사장을 등극을 시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분도 외부에서 기용하신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GM에 계셨고요. 현재는 현대차의 북미 권역 본부인데 이런 거죠. 현대차가 북미 쪽에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같이 등장한 게 품질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터졌는데 잘 막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잘 막았다. 굉장히 잘 막았다. 고생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GCQO라는 새로운 건데 네가 잘 막았으니 글로벌 다 책임져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GM 기준으로 뭔가 품질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정선 회장이 다시 역시 품질로 돌아오는구나 라는 걸 읽을 수 있고 네. 이번에 7명 사장 중에 또 한 특징은 네. 지난 2020년에 회장되고 나서 3년간 매해 외부 인사 사장을 계속 앉혔. 내길과. 꼭 있었나요? 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분 빼고는 전부 내부 인사입니다. 그렇군요. 그 말은 이제 진정 체제 구축 끝이다. 완료됐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두 번째 분은 이분도 마찬가지 의외의 저는 인사였는데 이동석 사장입니다. 현대차의 노무에 유명한 분 계셨어요. 윤여철 부회장이라고. 예. 예. 그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부회장 중에서 마지막으로 나가신 분이고요. 네. 그만큼 이제 노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판단하셨는데 그분 나가시고 영퇴하시고 이번 다시 노무 관계의 대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동석 사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후계를 잇는 분.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분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노무 관계, 그 노무 담당을 새로 앉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의 시절에 있었던 품질과 노무가 복귀했다. 이런 키워드가 읽을 수 있어서 자신의 사람으로. 자신의 사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지정체제 구축이 됐고 이제 하나씩 체계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이동석 사장 같은 경우도 64년생. 이번에 사장들의 공통점은 7명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 분 빼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64년생이에요? 64, 65. 아. 그 나이밖에 안 뽑았습니다. 예. 딱 한 분, 다크호스 한 분 제가 말씀드렸죠. 서강현 현대차 먼저 사장이라고 되신. 예. 혼자 68년생입니다. 그분이 왜 다크호스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분도 64년생이신데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노무 관계 이분은 원래 일을 보시면 생산 운영실장, 국내 생산 담당이에요. 현대차의 생산은 철저하게 노조 문제에 엮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파업하지 않으면 생산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노무 관계 중요해서 이분을 그 역할로 노무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최대로 올렸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 분이 이제 김윤구 사장인데 이분은 인사통입니다. 예. 이분을 인사통 CHO였는데 이분을 그 현대 오토웨이버 대표이사로 보내고 CHO를 여자분으로 바꿨습니다. 좀 설명드리겠지만 여자 전무로 부사장으로 바꿨는데 CHO가 대표로 내정되는 게 의외입니다. 예. 그만큼 김윤구 사장에게 이분이 인사실장을 하는 동안 이분 역할이 뭐였냐면은 정의선 회장이 2020년 회장을 맡고 나서 쭉 인사실장을 했어요. 네. 진정체제 구축한다고 수고했다. 그러네요. 이런 의미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보통 CHO들 대표에서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역할을 충분히 잘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회고고. 세 번째 분이 이제 그 다음 분이 배영근 사장이신데 예. 현대차 증권 네. 이번엔 CFO의 성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CFO를 지금 하셨던 분인데 현대모비스 CFO를 하셨던 분인데 네. 현대 저 정권으로 보내서 일반적으로 CF 분들은 대표소를 많이 가죠. 네. 그 CF를 보낸다는 거는 요즘 정권에서 좋지 않습니다. 네. 뭐 특히 이제 PF, 그렇죠. 파이낸셜 뭐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서 아마 소방수 요정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이 이제 재밌는데 예. 전병구 사장인데요. 예.
현대카드의 인사를 읽으려면 한 가지를 더 이제 의미를 읽어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현대카드의 지배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현대가에서 정태영 부회장, 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의 누나, 이 정명희 이사장과 정태영 사장이 이제 부부 네. 매형이지 않습니까? 매형이죠. 그 이전부터 현대카드 이제 금융 계열사가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이에요. 네. 이 세 개인데 항상 이건 정명이가 아니냐. 그러니까 헤비치는 이미 분리 수준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군요. 리조트는. 예, 예.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누나는 대전 선병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은 따로 가고. 예, 예. 이제 바로 위에 누나 정명이는 이제 현대카드 쪽을 이제 분리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계속 이야기했었고 실제 그렇죠. 수순에 들어갔었죠. 그렇죠. 그렇죠. 정몽구 회장 계실 때는. 예. 매각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런데 요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 그러니까 2021년이 되면서 갑자기 정태영 부회장이 현대캐피탈 대표에서 사임을 합니다. 그랬죠. 예. 네. 현대캐피탈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자동차 사면 뭘 주로 현금으로 다 사시나요? 주로 이제 할부하잖아요. 할부를 하죠. 그 할부 현대캐피탈 시장이 주로 무지무지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익이 무지무지 많이 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현대캐피탈은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정 사장이. 그래서 현대캐피탈을 우선 가져오죠. 현대캐피탈의 지분의 70%를 다 현대사기를 가져오면서 대표이사까지 사임을 시킵니다. 배영을. 그리고 이제 정태영 부회장은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 이 두 개의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동수 지분이에요. 이 정명희 정태영 그 부회장과 현대차 계열이 똑같은 지분을 갖고 있어서 딱 균형치를 맞춘 상태인데 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이 정병구 사장이 이분이 원래 현대캐피탈 쪽을 계속 하시다가 예, 예. 현대캐피탈 그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현대캐피탈 이 세 개를 다 CF로 맡아줬어요. 재무통이네요. 재무통이죠.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 사람이었겠습니까? 네. 정의선 회장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현대카드 CF로 앉힙니다. 아. 그 재밌게도 보통 CFO는 사내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 현대카드 사내이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줄다리기 중이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의선 회장 사람이 갔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결국 현대카드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될지 될지 굉장히 관전 포인트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예.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성 임원 뭐 이번에도 어떤 인물들이 좀 승진을 했는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기업들 중에서 CHO에 여성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지난번에 인사 담당. LG, 주 LG의 그랬죠, CHO에 예. 여성이 예. 연속해서 예. 그렇죠. 앉았죠. 네. 이번에 현대차입니다. 굉장히 의미. 현대차에 일단 부사장이라는 자리도 굉장히 특이하고 왜냐하면 현대차는 전통적으로 여성 임원들이 적습니다. 맞아요. 뭐 그룹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중무장대 산업이다 보니까 현대차의 공채 임원 중에서 첫 번째 여성 임원이 2015년에 나타났어요. 이게 왜 의외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공채 역사를 좀 읽어내야 되는데 네. 여성들이 공채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 이제 대학교 통계를 내면 아주 이거 참고가 되는데 네. 제가 1980년도부터 네. 올 작년까지 우리나라 대학교 통계를 내봤더니 여학생 비중이 30%를 딱 통과하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1987년입니다. 네. 88년 요때 대학생 중에 여학생 비중이 30%. 30%를 다 통과해요. 예. 자, 30%가 되게 중요한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한 집단에서 30%를 넘는 순간 그 집단의 헤게모니가 바뀌기 시작하는 게 이 30%의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사회고 네. 검사조직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느 조직에도 한 30% 룰이 되게 중요한데 네. 87년에 입학한 분들이 졸업을 언제 하죠? 90년에 하죠. 네. 그래서 공채가 바로 90년에 시작합니다. 아. 그때부터 포스코 삼성전자 여성 공채가 예. 처음으로 공채가 예. 90년에 시작을 합니다. 네. 90년에 공채를 시작하면 보통 언제 임원을 달죠? 23년 잡고 그렇죠. 2003년, 4년에 일반 대기업에서 공채 출신 여성 임원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곳에 가면 늘 통계를 내면 우리나라 여성 임원의 대표 주자는 이화여대
87학번 영문학과 출신, 해외 기업 갔다 오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일반 인문의 예, 표본이에요. 이해가 네, 딱 갑니다. 표본이에요. 예, 아시는 그러네, 분들은 그러네. 다 바로 알 텐데.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2015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안현주 IT 기획실장이 그 현대차의 첫 여성 임원인데 2015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사장은 최초 부사장은 그것도 외부 출신인데 2021년도에 그 진은숙 ICT 본부장인데 네이버 출신입니다. 이분이 누구가 모시고 왔냐면은 정의선 회장이 가장 아끼는 사장, 송충현 사장이라고 포티두닷컴 대표. 네, 이번에 CES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 열리죠. 네, 네. 반드시 모시고 가고 이번에 포티두닷컴이 CES에서 굉장히 큰 발표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여러 가지를 전략을 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모시고 온 분이 바로 진현숙 부사장 네이버에서 모시고 왔고 그다음 두 번째 부사장이 여기 지금 소개할 바로 김혜인 부사장입니다. 이번에 CHO 아까 사장 승진자 중에 3분이 예. 그 현대 오토 대표로 가시다 그랬죠? 네. 그분 다음을 잇는 CH로 맡는 김혜인 부사장입니다. 이분도 역시 현대 출신은 아닙니다. 쭉 보시면 이력을 보시면 BAT 코리아, BAT 재팬, BAT만 계셨어요. 쭉 BAT 계셨다가 원래 시작은 IBM하고 PwC에서 컨설팅 회사로 경력을 쌓기 시작하다가 BAT에서 쭉 했는데 이분에 왜 모시고 왔느냐? 글로벌 스탠다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미 굉장히 글로벌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BAT의 그 아시아 태평양 총괄을 하다가 이분이 BAT 글로벌 전체의 인사 총괄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스카우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글로벌 스탠다드 인사 정책을 만들어라는 게 미션입니다. 네. 그렇군요. 딱 그래서- 이제 계속. 네, 그래서 이분이 오면서 아마 그 정선 회장이 왜 그 뭐 온탁 회의도 하고 젊은 사 많이 연락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인사 실험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분으로 인해서 글로벌 스탠다드한 글로벌한 인사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정선 회장이 이제 3년 만에 네. 만 3년 만에 이제 친정 체제 구축하고 물갈이 다 하고 네. 여성 임원까지 올리고 네. 준비 끝났어요 이제. 네. 내년 이제 4년 차 되잖아요. 네. 4년 차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겠네요 이제. 그렇죠. 예. 이번에 저는 CS가 되게 이제 관심이 가거든요. 예. 특히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송충현 포티닷컴 대표 사장이 예. 새로운 개념, 그 모빌리티를 이번에 선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혜선 회장이 구상하는 모빌리티 솔루션이 이제 어떻게 구현되고 나올지 그리고 올해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잖아요. 네. 뭐 17조, 12조 뭐 굉장히 영업을 남겼는데 내년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 현대차가 예. 일단 자동차 성장세가 높지가 않고요. 거기다가 전기차로의 전환도 주춤하고 있고 네네. 자동차 가격 자체는 지금 다운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영업이 올해만큼 분명히 좋지 않을 거고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낼 가능성이 큰데 자동차가 그래서 이러한 시국에 어떻게 모빌리티 전환으로 드라이브 걸지가 이제 가장 큰 관전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스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차기 회장 인선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뭐 자천, 타천, 네. 뭐 여러 인물들이 이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최정우 회장이 과연 이제 사면임에 도전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몇 달 전에 이제 얘기했을 때는 뭐 아직은 좀 확실하지 네. 않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동 도전됐습니다. 자동 도전?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예. 최정우 회장이 그 지배구조를 굉장히 투명한다는 명명하에 네. 어떤 걸 했냐면은 회장 우선 심사제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된 CEO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발굴과 자격 심사를 수행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네. 네. 이렇게 되면 네. 기존에 있던 회장이나 네. 사내이사나 네. 각 계열사 대표는 자동으로 후보로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네.
뭐 하겠다 안 하겠다 안 이런 하겠다는 의견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자동으로 자동 갔다고 추천제가 했다고요? 됩니다. 아.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외부 인사로 구성된 회장 후보 인선단 자문단이 CEO 추천위원회에다가 후보를 평가하고 자기 심사에 반영을 하는데 이것도 문제인 게 회장 후보 인선 자문단조차 이 CEO 후보 추천을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거기서 다 하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 언론들에서 이걸로 비판이 많죠. 네. 그리고는 그 최 회장이 지난달에 네. 지난 7일이죠. 이번 7일에 갑자기 700주 3억을 주고 주식을 삽니다. 사사주를. 뭐 의지를 보여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용태한 LG에너솔루션의 권영수 부회장은 네. 발표하기 전에 주식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용퇴하기 전에. 네. 보통 그렇게 하죠. 그냥 나간다는 얘기고. 네. 네. 근데 이제 그 최 회장은 오히려 주식 700주를 네. 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이 4,000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의지가 있다라고 해석밖에 안 되는. 자동으로 됐지만 본인의 의지는 그 있다.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자동으로 추천되는 아니, 자동으로 되는 걸 만드신 거죠. 회장이 만드신 거죠. 약간 좀 미안한 얘기 약간 좀 그래서 같은데. 지금 자동 3연임 네. 그 자동 3연임으로 됐고 근데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청와대 김대기 실장이 비서실장이 네. 경찰에 그 수사를 요청합니다. 어떤 어디? 이 수사 요청이 뭐냐면 네. 지금 일설에 지금 막 도는 찌라시 같은 게 뭐냐면 용화대 그러니까 용산의 김대기 실장이 네. 추천한 인물이 강력한 포스코 회장 후보가 아니냐 음. 이런 막 유언비가 돌면서 네. 그 소문 출처를 밝혔다면서 경찰 수사를 좀 아, 예. 그래서 그 롱리스트는 1월 말에 나오는데 벌써 이제 혼탁 양상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이제 후보군들을 보면 후보군은 세계 3개 군이 있어요. 예. 첫 번째 후보군은 아까 말씀대로 자동으로 이제 후보에 올라가는 분. 일단 그 최종우 회장. 뭐 현재 회장.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최종우 회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3분이 있습니다. 예. 누구냐면 정기섭 사장. 예. 그다음에 유병호, 김주영 부사장. 이렇게 해서 4분은 자동으로 올라가죠. 자동으로 올라가고. 예. 그리고 이제 계열사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막강한 분들. 우선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시우 포스코 사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정탁 포스코 인터내셔널 부회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준영 포스코 퓨처엠 사장, 실적이 좋죠. 예. 이렇게 분도 자동으로 올라가고. 그 외에 또 자문력이 있습니다. 은퇴하셨지만 후보로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이 있죠. 네. 이번에 보면 전중선 전 포스코 홀딩스 사장 아주 유력하죠. 장윤아 전 포스코 사장, 예. 유성재 포스코 부사장, 정창화 전 포스코 홀딩스 부사장 이분들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마지막 군이 하나 있습니다. 이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요청한 것 같은데 김 실장이 외부 인사로 이제 지금 거론되는 분이 권영수 LG 에너지 솔루션 부회장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오비로 이영훈 전 포스코 건설 사장하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최 회장의 직전 사수였어요. 예. CFO 조청명 전 포스코 플랜텍 사장이었습니다. 네. 이분도 유력하 또 거론되고 있고요. 네. 황은 전 포스코 인터넷 창조위원장 해서 총 4개 그룹이 지금 뛰고 있는데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이 경찰에 수사 요청한 그룹은 마지막 그룹 중에 한 분이 김 실장이 밀고 밀고 있다. 있다는 설이 돌면서 조사를 해달라고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뭐 사실 여부를 따서 참 찌라시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미슈들을 맨날 양산하는데 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돌아와서 포스코가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정기 임원 인사를 했다 그러는데 네. 이게 지금 할 수 있나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정기 임원 인사는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이제 회장만 뽑히지 않을 뿐이지 사장단 인사, 부사장단 인사, 뭐 나머지 임원 인사는 해야 되는데. 아니 왜냐하면 새로운 회장님이 다시. 그 이제 딱 간부로 쓸 분들인데. 그렇죠. 그럼 한 번 더 이제 자리 이동이나 이런 걸 이제 해야 되겠죠. 하겠죠. 그래서 이번 인사는 아마 최선으로 한 것 같아요. 우선 뭐 보면 이제 부사 사장 승진자가 이제 2분인데 김지용 사장 그러니까 현재 그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장. 그러니까 정책과 전혀 이제 무관한 분 그러네. 주로 앉혔죠. 그다음에 이백희 포스코 안전환경본부장 이런 분들을 주로 이제 사장을 앉혔고 이제 제철 소장 두 분 바꿨죠. 이진수하고 이동희 포스코 경제소장을 바꾸면서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략이나 정책과 전혀 무관한 분들을 우선 인사를 먼저 일단 빼놓고 빼놓고 한 것이 이번 인사의 하고 특징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포스코 정권이 들어서면 그렇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이제 인사가 내년 일어날 것 같습니다. 2월 정도 2월에 나는 거죠. 1월 이제 한 달 후, 한달 뒤.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롱리스트가 나오면 그때가 되면 제가 각 인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 다음 주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송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